안녕. 자, 감성 친구들. 자, 생명체의 구성물질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이제 통합과학이다 보니까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에 대해서 통틀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 물화생지 구분이 어느 정도는 돼. 그러면 오늘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생명과학 쪽에 조금 가까운 부분이라서 생명과학 이렇게 생각하면 유전이라는 어려운 파트도 조금 있지만 이 파트는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은 과학은 지식, 이해, 암기 뭐 이런 게 다 필요한 과목인데 여기는 이해와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되고 뭐 공식 같은 게 따로 있지는 않아요. 오늘이 12월 23일,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그리고는 방학을 하겠네요. 물론 나중에 듣는 친구도 있겠지만 생명체 구성물질의 형성해서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을 차근차근 보면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중에서 단백질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핵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DNA, RNA를 서로 비교를 해보자. 오늘 배울 게 요겁니다. 그래서 많이 어렵진 않으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생명체의 구성 물질인데 생명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 했을 때 여기에 쓸게요. 물. 자, 물.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탄수화물. 화물.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지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염류. 그리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핵산. 자, 요런 게 있을 텐데, 자, 오늘 아주 상세하게 다룰 게 뭐냐면, 여기는 단백질이랑 핵산을 아주 상세하게 다룰 거고요. 얘는 약간 다룰 거예요. 얘는 약간 다룰 거고, 나머지는 그냥 정의 정도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뭐 다 하면 좋겠지만 그럼 너네들의 공부량이 많아지니까 단백질과 핵산 예전엔 다 했었어, 알겠지? 오늘은 단백질 핵산 위주로 할 거야. 됐나요? 자, 근데 여기에서 물과 무기염류를 제외하고, 알겠죠? 물과 무기염류를 우리는 무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무기물을 하고 나머지 탄수화물, 그리고 지질, 단백질, 그리고 핵산.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통틀어서 뭐라 부르냐면 탄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그래서 탄소화합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탄소화합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다루고 왔었고 탄소화합물의 탄소로 이루어졌고 탄소가 왜 중요한지를 얘기를 했었죠. 맞죠? 근데 어쨌든 생명체도 물과 무기염류를 제외하고는 뭘로 이루어져 있다?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됐나요? 그러면 물의 특징 살짝만 다룰 거야. 자, 물의 특징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물질 중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어떤 특징? 가장 많은 양을 차지. 자,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리고 얘가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크냐면 비열이라는 게 커. 알겠죠? 비열은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어떤 물질의 온도를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잖아. 1kg을 1도씩 올리거나 아니면 1g을 1도씩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비열이라 하는데 비열이 커서 체온을 유지하는데 유리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체온이 쉽게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물의 기능이야. 그래서 실제로 생명체가 에너지도 없는 물을 많이 가지는 이유가 비열이 커서 체온 유지를 하는데 유리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이렇게 기침 나지? 두 번째는 탄수화물에 대해서 할 거야. 자, 탄수화물.
자, 구성 원소. 원소는 C, 탄소. 자, 그 다음에 H, 수소. 그리고 O,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 뭐 이제 이 정도 원소 기호는 당연히 알겠죠? 그리고 얘의 기능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돼. 우리가 먹으면 지금 내가 말을 하고 내가 운동을 하고 내가 너네들을 가르치고 막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하잖아. 그 에너지의 대부분이 어디에서 오냐면 탄수화물에서 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탄수화물의 종류. 자, 어떤 게 있냐면 포도당도 탄수화물이고 그 다음에 녹말도 탄수화물이야. 자, 그리고 글리코젠, 그리고 셀룰로스.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녹말은 식물이 탄수화물을 저장할 때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해. 알겠죠? 그리고 글리코젠은 동물이 탄수화물을 저장할 때 글리코젠으로 저장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간에서 저장을 해. 간에서. 그리고 셀룰로스는 어디에 사용하냐면 식물은 세포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포벽을 이루고 있다. 자, 요게 탄수화물입니다. 여기까지 많이 어렵진 않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는 탄수화물이랑 똑같아. 그래서 CHO 됐나요? 자, CHO 똑같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나중에 인지질을 배울 건데 P를 가지고 있는 지질도 있어. 근데 메인 원소는 CHO야. P는 인인가 알죠? 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의 기능은 어떤 거냐면 얘는 주 에너지원이고 얘도 에너지원. 자, 에너지원. 됐나요? 그리고 우리 지금 피부 만져보면 피부를 만진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세포를 만지고 있어. 그랬을 때 그 피부 세포의 세포막의 주 성분인데 세포막의 주 성분이 지질 중에서 뭐냐면 인지질. 다음 단원에서 우리 배울 거야. 자, 그래서 인지질이라는 지질의 어떤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세포막의 주 성분이다. 자, 종류 또 나옵니다. 종류는 가장 기본적인 게 중성지방이야. 우리가 음식으로 먹는 거나 내 피부 밑에 저장돼 있는 지방, 중성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포막을 구성하고 있는 인지질도 있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호르몬, 지질로 되어 있는 호르몬이 있는데 자, 우린 이걸 보고 스테로이드라고 해요. 스테로이드를 많이 섭취를 하면 근육이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다는 얘기 들어본 친구도 있을 거야. 알겠지? 근데 근육이 우락부락하게 생기는 대신에 우리 정자수가 감퇴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질의 종류가 기본적인 많이 얘기하는 중성지방 그리고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기염류인데 자, 무기염류는 기능부터 먼저 할게요. 기능은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물의 물질 대사, 그래서 생리작용을 뭐 해주냐면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해줘. 됐죠? 자, 얘가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혹시 아는 거 있나요? 자, 우리 몸의 무기염류는 보통은 혈액이나 이런 데 많이 녹아있어.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군데군데 다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어떤 게 있냐면, 뼈나 이의 구성성분이야. 뼈, 이. 구성성분이고, 그 다음에 칼륨. 얘는, 우리 뉴런이나, 뉴런의 흥분, 뉴런 뭔지 알지? 신경세포. 자, 이런데 칼륨이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칼슘. 뼈 이 구성성분이고, 혈액 응고를 방지한다 해야 되나? 자, 이런 역할도 해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칼륨, 칼슘. 나 발음 제대로 했나? 예, 칼슘. 자, 그리고 나트륨, 아이오딘 등등등. 철도 있어. 우리 몸속에 알겠지? 자, 이런 것들이 무기염류예요. 그리고 오늘의 핵심 사항인 단백질과 핵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고 또
더 자세하게 할 거야. 알겠지? 자, 단백질의 원소로는 어떤 게 있냐면 CHON. 자, 플러스 알파로 S를 가지는 단백질도 많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CHON이고 N은 질소인 거는 당연히 알고 있겠죠. 맞죠? 자, 그리고 그 기능으로는 탄수화물 지질과 비슷하게 뭘 하냐면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에너지원이고, 자, 그 다음에 효소. 효소는, 여기는 이제 효소는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아이야. 대사 촉진하는 아이고, 그 다음에 근육. 자, 근육 있는 사람, 단백질 많은 사람들이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항체. 항체 들어봤나요? 요즘에 항체라 해서 지금 코로나 유행하고 있잖아. 맞지? 코로나가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방어하는 물질을 만들게 되는데 이게 항체야. 알겠죠? 항체. 이게 단백질 성분입니다. 그리고 단백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헤모글로빈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콜라겐. 단백질도 있고, 너네 들어본 단백질로는 아밀레이스? 뭐 이런 거 들어봤겠지. 자, 이런 것들이 단백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헥산인데, 헥산의 구성 원소로는 CHONP 이렇게 있어. 알겠죠? CHONP. 점점 많아진다, 맞지? 자, 그리고 기능은 유전. 자, 유전 싫어하는 사람 있지? 경기하는 사람 있지?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종류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얘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 무한대. 알겠죠? 근데 종류는 RNA랑 뭐가 있냐면 DNA.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또 참고적으로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 책이 교과서에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는 이제 약간 차이는 살짝 있어. 그래서 근데 공통적으로 모든 교과서에 이 퍼센트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교과서마다 있겠지. 근데 약간 일반적으로 물이 제일 많은 건 그냥 기정사실이야.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단백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질이야. 나머지 무기염류, 핵산, 기타 등등이 있게 되는데 그래서 물단지 정도까지는 다 공통적이야. 알겠죠? 됐나요? 물단지. 그리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자세하긴 하진 않을 건데 탄수화물을 간단하게는 구분하고 여기가 이제 탄수화물의 내용이 끝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구분하는데 탄수화물은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육각형 모양 있지? 요거 하나를 뭐라 부르냐면 단당류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그래서 단당류는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단위야. 탄수화물의 가장 작은 단위. 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알고 있는 단당류들이 어떤 게 있냐면 포도당 같은 거 있지, 포도당. 포도당이 이렇게 육각형 한 개로 이렇게 생겼어. 알겠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과당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세하게 할 건데 뭘 할 거냐 하면은 디옥시리보스. 이름부터 어렵다, 맞지? 자, 디옥시 빼고 리보스. 자, 요것들이 단당류 알겠죠? 단당류. 그냥 뭐라 해야 되노? 이게 다각형 한 개짜리. 그러면 이 다각형 하나가 두 개가 모이면 뭐라고 되냐면 이당류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그래서 두 분자의 단당류가 결합한 걸 이당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도당과 포도당이 결합하면 뭐가 되냐면 엿당이 됩니다. 엿당. 됐죠? 자, 그리고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하잖아? 그럼 뭐가 되냐면 너네 많이 들어본 설탕이 돼. 설탕. 그리고 참고로 그냥 적어봅시다. 포도당과 갈락토스. 자, 여기에 갈락토스도 있어. 갈락토스가 결합하면
저당이 되죠. 우유에 있는 단맛을 내는 성분이 저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단당류가 무수히 많이 결합돼 있어. 결합돼 있으면, 자, 이거를 다당류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당류에 아까 위에서 한번 내가 언급했죠.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밑에 보면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 이렇게 있는데, 녹말은 식물이 저장할 때 녹말의 형태로 주로 저장해. 알겠죠? 글리코젠은 우리가 간에서 저장을 하잖아.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형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동물이 저장하는 형태. 생긴 게 살짝 다르죠, 맞지? 그리고 셀룰로스는 되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생겼다, 맞지? 얘는 뭐다? 세포벽. 식물 세포벽입니다. 식물 세포벽. 동물은 세포벽 없고 식물 세포벽 성분이다. 이제 탄수화물은 여기까지 더 이상 안 다룰 거야. 그래서 요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할 게 뭐냐 하면은 단백질과 핵산에 대해서 할 건데, 오늘 그렇게 가벼운 무거운 내용이 아니라서 내 마음도 가볍네. 너네들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해시킬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들을 좀 매일 하는데, 이건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될 거라서 아주 좀 편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단백질인데, 단백질의 단위체. 단위체는 말 그대로 단백질을 이루는 기본 단위야. 자, 기본 단위. 이 단위체를 뭐라 부르냐면 아미노산이라고 얘기해. 아미노산. 들어봤죠? 그래서 아미노산이면 생명체는 이 아미노산이 몇 종류가 있냐면 20종류가 있습니다. 20종류. 근데 대학교 가면 생명과학 전공하면 이 아미노산 20종류를 다 외워야 돼. 안 외우는 데도 있는데 20종류 되게 복잡한 거 있거든. 근데 이 종류를 다 외워야 되는데 다행히 이 부분 여기에서 여기 지금 요 주황색 부분이랑 노란색 부분이랑 여기 중간이랑 여기 H 부분은 다 똑같아. 다 똑같고 요 부분이 달라. 자, 요 부분이 막 단순하게는 H가 올 때도 있고 여기 OH가 올 때도 있고 막 줄줄줄줄 길다랗게 달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곁사슬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생명체한테 발견되는 아미노산은 20종류이다. 자, 문제 나올 때 단백질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라고 해야 돼. 무수히 많다. 됐나요? 아미노산의 종류는 20종류이다. 아미노산의 종류는 여기에 있는 곁사슬의 아래 뭐가 붙느냐, 알겠죠?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로 결정이 된다. 어렵진 않죠? 됐죠? 그러면 단백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여러 개의 누가? 위에 거 아미노산이 자, 결합을 합니다. 근데 그 결합의 이름도 알아야 돼. 그래서 아미노산이 무슨 결합을 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을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자, 아미노산이 줄줄줄줄 연결된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폴리펩타이드가 뭐를 가지냐면 펩타이드 제대로 썼지? 펩타이드입니다. 그리고 얘들이 입체 구조를 만들어. 입체 구조를 형성하면 다 완성되어서 입체 구조가 만들어지면 그때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위에 있는 아미노산, 자, 여러 개의 아미노산이 무슨 결합을 한다?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그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형성하면 단백질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의 구조인데 아미노산 구조는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한번 그려볼게요. 중간에 C가 있고요. 왼쪽에 N, H, H 이렇게 하고 자, 얘 이름도 기억해놔야 돼. 왼쪽에 뭐라고 써놨죠? 아미노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미노기. 자, 요 선들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공유 결합을 뜻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그 옆에 H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C. 자, 이중 결합이야. 이중 결합. O. 그리고 그 다음에 O, H 이렇게 되는데 자, 요 친구를 가, 복, 실기 이렇게 얘기해.
카복실기. 요거 전체입니다. 자, 전체를 카복실기. 자, 그리고 여기를 아미노기. 이렇게 얘기하고, 위에 곁사슬 이렇게 R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아미노산, 총 몇 종류라고 했죠? 총 20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런 아미노산이 어떻게 아미노산의 종류, 어떤 아미노산이 붙었느냐, 그리고 몇 개가 붙었느냐, 개수 몇 개가 붙었느냐, 그리고 아미노산 20종류가 어떻게 결합했는지, 결합 순서 있지 맞지? 20종류가 A, B, C, D, E, F 뭐 이렇게 있다 하면 아미노산 종류가 20종류인데 걔들이 순서가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 하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집니다. 여기 보면 입체 보이지 맞지? 입체 구조가 달라진다. 됐죠? 자, 그러면 그 입체 구조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냐면 기능이 결정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기능을 가지고 생명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해. 효소로 사용되기도 하고 항체로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사용되기도 하겠죠. 맞죠? 그래서 아미노산에 위에 배웠던 아미노산의 종류, 아미노산에 몇 개가 결합되어 있는지 어떤 순서로 결합되어 있는지 따라서 단백질이 결정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결합 이름이 뭐냐면 펩타이드 결합이야. 결합. 아주 중요합니다. 많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펩타이드 결합인데 몇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하냐면 2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결합을 할 때 누가 빠져나오냐면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면서 결합을 하게 되는데 결합 이름을 뭐라 부르냐면 펩타이드 결합.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미노산 1이 있고 아미노산 2가 있는데 얘들이 떨어져 있었잖아. 근데 얘들이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2개의 아미노산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요 결합 이름을 뭐라 부른다? 펩타이드 결합이라 하고 펩타이드 결합할 때 누가 한 개 빠져나오냐면 물이 한 개 빠져나옵니다. 물 빠져나오는 걸 조금 유식하게 뭐라 부르냐면 탈수라고 얘기해. 탈수. 그리고 그러면서 합쳐진다 해서 자, 이 탈수 축합 합쳐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1, 2가 물이 빠져나오면서 결합된다. 이걸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고 요 결합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펩타이드 결합이야. 그래서 요 사이사이 있지. 자, 요 사이사이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뭐가 빠져나오냐면 여기 다 펩타이드 결합이야. 그래서 이렇게 결합되려면 이 사이사이에서 누가 빠져나오냐면 물이 빠져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이 반복되어 긴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한다. 됐나요? 요 길다란 이 구슬처럼 생긴 걸 뭐라 부르냐면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얘들이 접히고 구부러져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접히고 구부러져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면 단백질이 되고 우리 몸 안에서 생명활동의 특정 기능을 수혈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단백질 이름이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인데 적혈구 안에 들어가서 누구를 뭘 하냐면 산소 운반을 담당을 해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얘 없으면 우리 죽어. 알겠죠? 그래서 이게 단백질이 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단백질의 기능에 몸의 구성물질 물질로 작용하죠. 그래서 우리 단백질로 이루어진 게 어떤 거냐면 머리카락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근육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뼈의 일부분, 연골 같은 부분 있지. 자, 이런 것들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됐죠? 그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몸에 생리작용을 조절해줘.
생리작용은 몸속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속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이것도 이해 안 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자, 이런 것들을 조절해 주는데, 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몸속에서 화학 반응 조절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죠. 호르몬. 자, 이 호르몬은 주로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앞에서 배웠는데 지질로 되어 있는 호르몬도 있습니다. 지질로 되어 있는 호르몬은 이름이 있어. 뭐라고 하는지 기억나나요? 지질로 되어 있는 호르몬을 스테로이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호르몬을 이루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냐면 효소의 성분이 단백질이야. 됐나요? 그리고 계속 코로나 얘기하는데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 맞지? 항체 성분으로 사용됩니다. 항체는 몸의 어떤 물질이냐면 병원체에 대항하는 면역 물질로 작용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데 역할을 하고 그 다음 기타 등등 자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에너지원 1g당 몇 킬로칼로리냐면 4킬로칼로리의 큰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단백질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인데 우리 뭘 외워줘야 되냐면 뭘 외워줘야 될 거는 외워줘야 돼. 안 외우고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아미노산 어떻게 생긴지 알고 있어야 되고 몇 종류인지. 자, 그리고 아미노산이 어떻게 합쳐지는지, 펩타이드 결합이 뭔지. 자, 펩타이드 결합해서 만들어진 이 긴 사슬 구조, 이름이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펩타이드 결합할 때 누가 빠져나오는지. 자, 이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구부러져서 단백질이 되는데, 단백질의 종류는 무수히 많다. 다라는 거. 자, 요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죠, 맞죠? 자, 이제 뭘 넘어갈 거냐면 핵산에 대해서 넘어갈 겁니다. 핵산. 알겠죠? 자, 핵산. 핵산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유전이랑 관련이 있어요. 유전. 유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유전. 됐죠? 그러면 핵산의 단위체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이름 처음 나오니까 외워주세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자, 뉴클레오타이드가 어떻게 돼 있는지도 알아야 돼. 그래서 요 친구가 뉴클레오타이드야. 자, 뉴클레오타이드인데 기본적으로 인산과 당과 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뉴클레오타이드라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인산과 당과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돼 있냐면 1대 1대 1로 돼 있어. 됐나요?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다시 얘기하지만 인산, 그 다음에 당, 그리고 염기가 몇 대 몇 대 몇으로 돼 있다? 1대 1대 1로 돼 있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인산의 종류하고 당의 종류하고 염기의 종류가 있는데 인산은 한 종류밖에 없어. 그래서 따로 외울 필요 없고 그 다음 당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리보스, 디옥시리보스 이렇게 있고 염기의 종류가 5개가 있어. 그래서 A, 아데닌, G, 구아닌, C, 사이토신, T, 타이민, U, 유라신 이렇게 5종류가 있어. 유전 정보의 단위체로는 유전 정보는 유전과 관련 있는 건 핵산인데 이 핵산의 단위체로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이어서 쓰세요. 자, 뉴클레오타이드고 뉴클레오타이드가 뭘로 되어 있어 하면 인산과 당과 염기가 1대 1대 1로 자 요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결합되어 있고 인산의 종류는 인산밖에 없어. 알겠죠? 그리고 당은 리보스랑 디옥시리보스가 있고 염기의 종류는 5개가 있습니다. A, 아데닌, G, 구아닌, C, 사이토신, T, 타이민, U, 유라신 이렇게 5종류가 있어. 됐나요? 자, 그러면 얘들이 아까 전에 우리 아미노산이 결합하면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를 했죠. 맞죠?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요게 지금 어떤 거냐면 요게 뉴클레오타이드잖아? 그리고 요게 또 뉴클레오타이드잖아? 그리고 요게 또 뉴클레오타이드지. 자, 그래서 여러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자, 여기에서 이 친구랑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자, 이 친구랑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 뉴클레오타이드가.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 친구랑 또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한 친구가 얘 없애고 싶은데 자, 옆에 요 친구 여기 있는 요 친구가 위에 있는 친구랑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친구가 또 위에 있는 친구랑 이렇게 결합하는 거야. 그래서 길게 긴 사슬 모양을 폴리라고 얘기해. 폴리. 알겠죠? 그래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네는 지금 이 수업 듣는 친구들은 로보카 폴리인가? 그 세대 맞지? 맞지? 응. 뽀로로 세대면서 로보카 폴리 세대면서 토마스와 친구들 세대 맞나? 하여튼 자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길게 연결된 거. 됐나요? 그러면 뉴클레오타이드의 레오타이드의 당이 자 여기 당 보이죠? 당 요거 당입니다. 당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누구랑 결합하냐면 이 친구랑 결합해. 이 친구가 뭐죠? 이 친구 여기 이름 있죠? 누구랑 결합한다? 인산과 결합을 합니다. 자, 결합하는 방식이 반복이 돼. 반복이 되어서 긴 사슬이 형성되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근데 자세히 보면 여기에 C가 붙은 친구도 있고 T가 붙은 친구도 있고 G가 붙은 친구도 있고 A가 붙은 친구도 있어. 자, 이 부분을 염기라 하는데 염기는 아데닌도 있고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 유라실 이렇게 5 종류가 있습니다. 안 외워줄 것 같지만 조금 있으면 쉽게 외워질 거야. 이거 되게 잘 외워 애들이. 나는 힘든데 하는데 하다 보면 애들이 잘 외웁니다. 자, 뒤에 가서 이제 핵산의 종류인데 핵산의 종류가 크게 2가지야. 그래서 DNA와 뭐가 있냐면 RNA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DNA와 RNA 2 종류만 있습니다. 핵산은. 됐나요? 그래서 일단 그 DNA하고 RNA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DNA는 보면 한 가닥 자, 그 다음에 2 가닥 이렇게 있죠. 맞죠? 자, 그래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왜 자꾸 띄우는지 모르겠다. 폴리 뉴클레오 이거 붙였었어야 돼. 뉴클레오타이드 2 가닥이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표현합니다. DNA. 근데 RNA는 얘 한 가닥밖에 없잖아. 맞지? 그래서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한 가닥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일 가닥이. 자,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DNA에 우리 여기에서 위에서 배웠던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오각형 있죠, 맞죠? 포도당은 육각형인데 얘는 오각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DNA를 이루고 있는 당의 이름이 디옥시리보스. 자, 이렇게 표현하고 RNA를 이루고 있는 당 이름은 리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보스. 자, 옥시가 옥시젠, 산소를 뜻하는데 얘랑 비교했을 때 산소가 한 개 부족해. 그래서 디옥시리보스 이런 말을 씁니다. 됐죠? 자, 그리고 염기로는 RNA, DNA 염기로는 아데닌 A, 구아닌 G, 사이토신 C, 그리고 타이민 T 이렇게 4개의 염기를 가져. 자, 그 다음에 R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까지는 똑같은데 얘는 T가 없이 뭐가 있냐면 U가 옵니다. U. 대문자야 U. 그래서 얘는 유라신. 얘는 뭐다? 타이민. 가장 큰 차이야. 요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얘는 주로 유전 정보를 저장을 합니다. 저장.
됐죠? 그리고 얘는 유전 정보를 전달을 해줘. 자, 전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에 관여를 하는 친구가 RNA라는 친구예요. 알겠죠? 물론 얘가 메인 역할을 하는데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RNA가 주지만 DNA도 어느 정도 다 관여하고 있어. 알겠죠? 근데 전달은 RNA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건 얘가 없으면 RNA가 안 만들어져.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래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건 RNA의 기능이긴 하지만 DNA 기능도 된다. 라고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DNA 염기의 상부 결합이라고 돼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게 염기고 이게 염기야. 자, 이게 염기고 이게 염기인데, 너네들도 학교 가면 좋아하는 친구가 있잖아. 근데 DNA가 약간 편식을 해. 그래서 염기끼리 서로 이렇게 결합하는 친구가 있는데, 아데닌하고 항상 결합하는 친구가 있어. 누구냐면 타이민이랑 무조건 결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A가 있으면 여기에 무조건 타이민이 이렇게 있어. 자, 그 다음에 구아닌이랑 누구랑 결합하냐면 사이토신이랑 결합해서 이중 나성 구조를 형성하는데, 자, 아데닌이랑 타이민이랑은 2번 결합합니다. 2번. 자, 2번. 자, 2번. 좀 어렵게 가르치는 학교는, 자, 이 결합 이름도 외워야 되는데, 이 결합 이름은 수소결합. 수소결합은 생각보다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선 결합 이름만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2번 결합하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몇 번 결합하냐면 3번 결합합니다. 그래서 얘가 좀 더 안정적이라고 얘기해요. 안정적. 그래서 우리는 A의 짝은 T다. G의 짝은 C다.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상부 결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DNA 염기는 상부고 RNA는 결합 안 하기 때문에 얘는 상부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게 누구냐면 DNA잖아.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저장을 하냐 하면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이게 염기잖아. 맞지? 자, 염기를 가지는 4종류의 뭐가 있냐면 DNA에서는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습니다. RNA도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을 해서 RNA 4종류가 있고 DNA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어.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의 종류는 총 몇 종류냐면 8종류야. 그래서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몇 종류냐 하면 8종류입니다. 쌤, AA 같으면 같은 종류 아니에요 하는데 일단 여기서 당이 달라. 얘는 디옥시리보스고 얘는 리보스라서 DNA의 뉴클레오타이드랑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뉴클레오타이드는 총 8종류입니다. 근데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DNA이기 때문에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같은 염기를 가지는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있는데 얘들이 다양한 순서로 결합을 해. 결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염기서열, 우리 염기 순서를 염기서열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염기서열이 다양한 DNA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렇게 다양한 DNA에 따라서 다른 유전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 순서가 결국은 유전 정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의 순서, 이 염기를 가지고 있는 요런 뉴클레오타이드 요 순서 있지. 자, 요 순서가 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유전 정보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잠시 정지시켜 놓고 밑에 개념 쏙쏙을 풀어주세요. 자, 다 풀었죠? 1번, 단백질은 효소, 항체 호르몬의 주성분이다. 맞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핵산은 탄수화물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물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됐죠? 단백질의 단위체 뭐라 했죠? 아미노산이라 했어. 많은 단위체가 어떤 결합으로 연결된다? 펩타이드 결합으로 연결되어 긴 사슬 모양의 폴리펩타이드
형성합니다. 자, 아미노산의 종류나 개수, 결합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고 기능이 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번. 자, 이 단위체 이름을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핵산을 구성하는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 자, 가의 이름을 쓰시오 했을 때 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얘는 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 당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 했어. 리보스, 디옥시리보스. 자, 염기의 종류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 유라신까지 있습니다. 타이민, 유라신. 이렇게까지 있어. 됐죠? 자, 이제 내가 복사지로 따로 안 냈기 때문에 책 70쪽을 펴세요. 이제 마무리할 거야. 자, 70쪽에 보면 단백질과 핵산이 있는데, 자, 단백질은 요게 뭐죠? 아미노산이지. 그래서 단위체가 아미노산이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사이에 여기에 결합이 있죠. 무슨 결합이다? 펩타이드 결합. 몇 종류의 아미노산이 있다? 20종류의 아미노산이 결합하는 순서에 따라서 입체 구조가 달라지고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만들어지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됐죠? 자, 핵산은 기본 단위가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 1대 1로 결합되어 있어. 자, 그리고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결합하면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이 됩니다. 4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는 순서에 따라서 다양한 염기 순서를 가진 DNA가 만들어지고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단백질과 핵산의 공통적인 것은 단위체가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해서 구조와 기능이 서로 다른 물질을 만든다. 생명체가 복잡한 생명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단백질과 핵산은 단위체가 다양한 조합으로 결합해서 형성된 큰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분자 물질이라고 한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DNA의 이중 나선 구조와 그 특징인데, 자,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형으로 꼬여있는 이중 나선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쪽에 염기 쌍이 규칙적으로 배열돼 있어. 염기가. 자, 마주보는 염기는 무슨 결합으로 연결돼 있냐면 수소 결합으로 연결돼 있는데, 이 염기가 상보적으로 결합한대. 상보 결합은 짝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랬을 때 아데닌과 타이민이 항상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이 결합을 해. 그래서 여기 보면 아데닌의 짝이 타이민이고 구아닌의 짝이 사이토신입니다. 타이민의 짝은 아데닌이 되고 사이토신의 짝은 구아닌이 되는데 이 친구들이 결합을 할 때 무슨 결합이냐면 수소 결합을 한다.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30%면 타이민도 그 양이 같아서 30%가 돼. 그러면 100에서 30을 빼면은 얼마가 남죠? 40이죠. 그러면 그 반틈 20은 구아닌이 되고 이 20은 사이토신이 되는데 사람마다 이 비율이 다 달라. 알겠지? 근데 어쨌든 아데닌의 비율이 30이라면 타이민의 비율도 30이야. 그게 같다는 거야. 그리고 구아닌의 비율이 20이면 사이토신의 비율이 20이고 총 합해서 얼마가 되냐면 100%가 됩니다. 100%. 됐죠? 자, DNA 이중나선의 안쪽에는 염기가 상부적으로 결합하는데 이때 아데닌은 누구랑만 결합한다? 타이민과만 결합을 합니다. T. 자, 그리고 구아닌은 사이토신과 결합합니다. 수신. 벌써 다 외웠지, 맞죠? 머리가 좋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뒤에 71쪽부터는 숙제고 다 잘 정리하고 잘 기억해서 우리 확실하게 이론을 정리하고 갑시다. 알겠죠? 지금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됐나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